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4회에 걸쳐서 최종 마무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번에 그 학원하고 저희 자료 위조할 수 있네. 자료 2종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학원하고 여러분들 이제 무료 특강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부터 한 이제 4년 전이죠. 감정 평가사 강의를 처음 했을 때 맨 마지막 파이널 특강 때 무료 강의로 여러분들 처음 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작년 말로 인해서 계약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학원에서 재계약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5년 재계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덕분에 안 쫓겨나고 계속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처음 뵀을 때 제가 무료 특강으로 뵀는데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라고 해서 무료 특강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느낌 그대로 나네요. 그때 그 느낌. 그래서 강사로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때 4년 전에 처음 약속하기를 초심을 잃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다른 강의를 내가 다 접더라도 간평은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다른 강의는 지금 접었어요.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간평 강의는 절대 안 접었습니다. 여러분 좌우지간 약속을 잘 지키고 있고 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무료 특강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측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 강의 처음 올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저희 감정평가사 해주시던 함경백 선생님이 이제 계약이 끝나시고 이제 안 하시긴다고 그래가지고 장성구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또 유명하신 선생님 한 분 모셔왔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제 원래 원가하고 회계가 강사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통 감정평가사에서는 같이 하는데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보니까 원가 하시는 분은 돈이 안 돼서 원가를 잘 안 하시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 쪽에서 원가 선생님 따로 회계 선생님 따로 해가지고 좀 유명하신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감정평가사에 좀 더 많은 힘을 실기로 학원하고 얘기를 해서 모셔왔습니다. 2차가 조금 합격이 좀 약하죠.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계속 좀 2차를 강하게 해준다는 조건 하에 제가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올해까지만 저를 보시고 웬만하면 내년에는 절대 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서두가 좀 길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사실은 좀 약간 떨렸어요. 떨려가지고 굉장히 기분도 흐뭇하고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드렸고, 자, 오늘 수업 방향하고 이제 자료 활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가요, 일단 여러분들 피날레 교재가 일단 있으셔야 돼요. 피날레 교재 있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해서 여러분 추가 자료가 나가는데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는데 오지선다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추가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은, 먼저 피날레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거나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상당히 좀 잘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피날레를 가장 기본적으로 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자, 이제 피날레에서 빠졌지만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제 2015년도 새로운 이제 기출 문제로서 나왔던 부분, 2016년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추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추가 자료에는 여러분 최신 판례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도 최신 판례로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문제로 만들어 놨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오지선다가 아니라 그냥 OX로 놔뒀는데, 올해부터는 오지선다형으로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예상하고 기존의 형태와는 좀 다른 형태의 기출문제, 까지 여러분들 좀 정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테마별 정리가 있는데 테마별 정리만 또 오지선다형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테마별 정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무슨 강행규정이다, 이민규정이다, 선의, 무과실이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따로 또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오지선다형으로. 그래서 테마별은 하루에 하나씩 정도 볼 건데요. 오늘은 53페이지 나와 있는 민법 체계로 문제 풀기 테마별 이쪽을 먼저 보고요. 근데 이쪽 부분은 오지선다형으로 나올 만한 게 없어서, 왜 기존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쪽 부분은 오지선다형 자료가 없고, 대신에 뒤쪽 부분을 잠깐 가시게 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이 101페이지 보시면 채권으로 푸는 물권법,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오지선다형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페이지 175페이지에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자 이쪽, 이쪽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자 177페이지에 선의와 각종의 과실, 이쪽 부분을 오지선다형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으로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제 올해 최신 판례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싹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먼저 교재 53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민법 체계로 문제 풀기. 여기부터 항상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민법 체계로 문제 풀기는 이 자체가 시험에 몇 퍼센트 정도 출제가 되냐면은 보통 정답 지문으로 나오는 것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민법 체계로 문제 푸는 건 20%밖에 안 되는데 가장 이 부분이 왜 먼저 처음에 건드리냐면은 문제 중에서 헷갈리는 지문으로, 즉 제가 얘기하는 20%는 정답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답이 아니라 정답 지문이 아닌 부분으로는 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든지 툭툭 던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나머지 부분이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강행규정이나 임의법규 이런 것들은 설명을 빼고요. 자, 의사표시부터 다시 가죠. 자, 의사표시를 가시는데 의사표시는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죠. 자기하고 부자기가 있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하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하는 경우 있는데,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 묵시적인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이것만 붙이면 되죠. 의사표시에 묵시적 동의, 묵시적 추인, 자, 이런 말이 쭉 나오면은 동의도 의사표시고 추인도 의사표시인데 그 의사표시에 묵시적인 또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추인도 동의도 명시 묵시가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부자기의 경우에는 여러분 분명히 설명 의무,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의무,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아무것도 안 했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의사표시는 안 했지만 이것도 의사표시를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공동묘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죠?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로 취급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 부분을 추가로 하나만 더 보십시다. 자, 설명 의무하고 고지 의무는 어디서부터 발생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만 쓰세요. 친위 측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도 나와 있는데 신의 측으로부터 신의 성실의 원칙상 설명해야 될 의무와 고지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 의사표시가 됩니다. 사기의 의사표시가 되는 판례가 하나 있죠. 사기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추인과 동의를 명시묵시 다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근데 하나만 더 체크하십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는 뭘 체크하시냐면은 자, 거기 아파트 분양계약,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를 보실 거예요.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때 복대리인 선임에 의해서만큼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해야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할 수 없다라는 최신 기출문제도 있고 하니까 판례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기존의 것에 더 업데이트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바로 유효하고 무효, 이제 의사표시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무효하고 유효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의 문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빨리 합격을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옛날에는 그냥 이게 추인이 되니 이렇게 명시묵시 추인이 되니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자꾸 시험이 진행이 되면서 이미 기출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다음 단계 문제로 넘어갈 때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단계가 바로 신의 측에 의한 설명 의무 고지 의무가 있느냐, 신의 측으로 설명 의무 고지 의무가 있을 때 안 하면 의사표시 한 거다. 그 다음에 명시묵시만 됐는데 이제 판례가 나왔죠.
반드시 명시만 해야 될 때가 있더라. 이건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안 나와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 이게 이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조금씩 느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내고요. 우리 바로 이제 체계로 한번 갑시다. 자, 여러분들 체계는 이렇게 그리면 너무 좀 좁으니까요. 이쪽으로 와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계는 크게 유효하고 여러분 무효로 나눠지죠. 자, 여기에 대한 시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체가 시험에서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험이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유동적인 유효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건 기본적으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너희들 시험 문제 낼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지 이걸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시험의 난이도가 또 조금씩 세지고 있습니다. 자, 확정적, 무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유동적 유효는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 유효로 놓고 본다. 1단 유효죠. 그래서 1단 유효로 놓고 보시고 1단 유효인데 1단이니까 유동적으로 확정적인 유효가 될 수도 있고 확정적인 무효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 유효로 놓고 본다. 해서 취소 사유 4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착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기, 네 번째 강박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시험에 나오고 그 4가지가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거 자체가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기억하십니다. 뭐가 기억이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그냥 아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취소를 했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언급을 할 것은 둘 다 취소 사유이긴 한데 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취소가 되는데 취소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여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얼마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에는 얼마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신다면 취소를 할지 추인을 할지 상관없습니다.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기나 강박을 당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착오의 경우에는 절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한 능력자라서 취소했는데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시험에 나오니까 착오는 손해배상 청구 없고 사기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취소와 추인 여부와는 상관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2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적 유효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용어를 기억하시면 되죠. 첫 번째는 동의를 받거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정 대리인이 나중에 추인하거나 이렇게 자, 둘 다 동의를 미리 받아서 한 행위는 확정적 유효고 1단 유효인 행위를 나중에 추인을 받아도 확정적 유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는 사전 동의, 사후 추인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근데 여기도 시험에 나오는 게 최근에 소수의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은 여기 부분에 야 여러분 기출문제 중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동의는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에 해도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라는 거는 추인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꼭 사전에만 쓰는 게 아니라 사후에 써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이 문제를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동의를 먼저 얻고 하죠. 그리고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인을 얻으면 되는데 동의는 사전 사후 다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소수설의 견해의 태도에 학자들이 시험 들어가시면 반드시 이 부분 시험 냅니다. 체크 하나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소수설의 견해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에 내는 거고 자, 이제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적 무효로 가는 게 취소입니다. 취소죠. 그런데 요즘에는 취소가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소급. 자, 유효인 동네에서 무효인 동네로 넘으면 항상 소급한다고 말씀드렸죠. 요런 건 이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바로 이거죠. 자, 여기가
취소권자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얘랑 똑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제한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 계약에서의 철회와 그 다음에 거절. 요것도 똑같이 취소와 같이 일단 유동적인 유효를 뭐로 만든다? 확정적인 무효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내느냐? 이렇게 시험을 내는 거죠. 일단 추인하고 나면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더 이상 철회나 거절을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최근의 문제 트렌드죠. 그 다음에 철회나 거절을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더 이상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이렇게 시험에 내는 게 최근의 트렌드죠. 예,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철회나 거절 전에 추인할 수가 있고 추인이 이루어지면 철회 못하고 추인이 있으면 거절 못하고 항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같이 빨간색 요게 두 개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가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자 무권리자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자 무권대리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권대리는 체크하시고 토지거래 허가는 나올 때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올해는 이 두 가지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죠. 특히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근에 은근히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게 네 번째인데요. 소집 절차의 하자입니다. 자, 이게 어느 소집 절차의 하자냐? 여러분, 바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안 했어요. 소집 절차 하자가 생겼죠? 유동적인 무효입니다. 나중에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처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된다. 최근에 2014, 2015 최근의 문제의 가장 트렌드로서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요 네 번째 소집 절차의 하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이것을 별표를 하나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동적 무효 보십니다. 유동적 무효는 이렇게 되죠. 여러분 빠르진 않으시죠? 예. 자, 여기 나와 있는 유동적 무효는 마찬가지로 일단 예, 무효로 놓고 시작합니다. 유동적인 무효니까 유동이라는 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무효로 놓고 자, 무효인데 이 경우에 추인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유효인 동대로 넘어가죠. 추인. 그 다음에 자, 추인을 거절한다. 이렇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소급 이거는요 여러분 항상 아마 제가 봤을 때 제가 감정평가사 강의가 끝날 때까지 이건 무조건 최고 A급입니다. 유동적인 무효에서 소급을 하는 추인은 이 추인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소급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항상 A급입니다. 소급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항상 확정적 예, 유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에는 자, 이 추인이 아니라 허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긴 불허가가 됩니다. 자, 그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서 소집 절차에 하자가 생겼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처음에는 소집 절차가 없었어요. 어휴, 그럼 이거 잘못됐네. 그렇죠. 일단 그 총에는 유동적 무효, 일단 무효로 보고 나중에 사후에 추인을 하게 되면 이때 명시적 추인, 묵시적 추인 다 되는 거죠.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된다. 예,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딱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되셨죠? 시험의 포인트들은 계속 짚어드릴게요. 자, 확정적 유효의 경우에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약이 제한,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해서 취소가 아니라 여러분 확정적인 유효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입니다. 계약이 유효가 됐으니까 돈을 줘야 될 사람과 돈을 받아야 될 사람, 이 두 사람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바로 여기 부분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 채무불이행이 나와 있고 손해배상. 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인데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요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자, 할 때 여기서 계약의 해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여기 부분에서 뭐를 붙이시면 되냐면 등기를 붙이시면 바로 물건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쭉 뭘 본 거예요? 채권만 본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서부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착오, 사기, 강박 중에서 우리 사기 한번 할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사기 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디로부터 시작하죠? 유동적인 유효. 일단 유효로 놓고 봅니다. 유동적인 유효로 놓고 봅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